왜 이런 고민을 하게 만드냐는 거예요. 제 얘기는 법이 탈세를 고민하게 하는 구멍을 만든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 업종가 비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세무상담을 한번 받아보세요. 면세가 가능하신지. 네, 안녕하세요. 믿음세무 이경세무사입니다. 네, 전편에 이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는 24년도긴 하지만 그래도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24년도 개정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분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24년도 개정분이니까 시행일자를 굳이 말씀드리진 않을게요. 25년도는 당연히 시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첫 번째입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수의사가 제공하는 면세 용역이 확대되었습니다. 전편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동물 진료에 관련된 내용에 대한 면세 내용이 확대가 됐고 25년도도 또 추가 확대가 되었습니다. 저도 애완견이 있어서 혜택을 보고 있는데요. 예, 저같이 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에게 너무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두 번째입니다. 얘는 조금 중요해서 좀 깊게 설명드릴게요. 통신판매업자가 온라인 쇼핑몰이죠. 판매를 대행 또는 중개하는 부가통신 사업자를 통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러니까 부가통신 사업자로부터 전자적으로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에는요, 신용카드 매출전표 세액공제가 가능해졌습니다. 부가통신 사업자를 통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다는 얘기는 말 그대로 온라인 쇼핑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쿠팡이라든가 이런 것들 말하는 거고요. 얘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중요하니까 한 번 더 짚고 넘어갈게요. 저희가 원래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이제 물건을 팔았을 때는요, 사이트마다 소비자의 결제 수단을 구분해서 매출 내역을 뽑아줬어요. 그게 크게 세 가지인데요. 신용카드 매출, 그리고 현금 영수증 또는 지출증빙 매출,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타 매출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기타 매출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의 대상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의 결제 수단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근데 온라인으로 인한 판매는 기타 매출도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대한 세액공제를 해주겠다는 개정안이 나온 겁니다. 네, 얘도 큰 도움이 되는 겁니다. 실무적으로도 사실 이 매출을 나누는 게 녹록지 않았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신용카드 발행 매출전표 세액공제를 해주는 의의가 이 매출 누락을 하지 않고 바로 100% 포착이 된다는 거에서 마음을 덜어주고자 세액공제를 적용시킨 건데,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된 것들은 기타 매출도 무조건 100% 포착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 혜택을 받는 게 저도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세 번째입니다. 간이가세자 기준이 직전 연도 공급 대가가 8천만 원에서 1억 400만 원으로 상향됐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임대업이나 과세 이용 장소에 대한 간이가세자 기준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4,800만 원입니다. 이거는 좀 우선 법이 참 나한테 혜택을 주려고 만든 법인지 아닌지 좀 의심스러운 점도 많고 또 법의 허점도 많습니다. 물론 제 사견입니다. 우선 사업자분들이 되게 헷갈려 하시는 게 있으세요. 간이 사업자는 소득세도 안 내도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절대 아닙니다. 간이가세자는요, 부가세법상 혜택을 주는 거죠. 소득세와는 절대 별개예요. 여러분, 그리고 소득세도 이 매출 기준으로 복식부기 의무자냐 간편장부 대상자냐를 나누잖아요. 이 경우에 서비스 업종 같은 경우는요, 연 7,500만 원의 매출이 넘어가면요 복식부기 의무자입니다. 근데 복식부기 의무자는요 또 간이가세 대상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 부가세 법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이 법도 엄청 손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1억 400만 원이 안 되면 뭐합니까? 내가 서비스업을 하고 7,500만 원이 넘어가면 나는 간이가세자가 아닌데. 그러니까 얘도 개정을 좀 하든지 아니면은 서비스업에 대한 거에 대해서는 다시 간이가세 기준을 강화를 하든지 이런 좀 디테일한 면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가 이 간이가세자라는 게요, 부가세만 봤을 때는 사업자한테 유리한 건 맞습니다. 특히 B2B 회사를 뺀 B2C 회사는 유리한 게 확실해요. B2B는 솔직히 불리한 면이 더 많다고 보이고요, 제 생각에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간이가세자분들은요, 이 무증빙 매입에 굉장히 현혹된단 말입니다. 나는 간이가세자라 어차피 매입세액공제를 거의 못 받는데 10%를 더 주고 물건을 사 마라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사지 말자, 증빙 없이 가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 소득세 신고 기간이 돼서 소득세를 계산해보면 증빙이 없는 거죠. 매출만 있는 겁니다. 왜냐? 무증빙으로 구입을 하셨으니까요. 그러면 부가세 아끼려다 소득세에다가 2대 보험료까지 부과가 돼서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는 경우도 녹록지 않게 봤습니다.
그리고 간이가세자 분들 중에서 고정자산이 아무래도 금액이 크다 보니까 그 고정자산 구매 시 증빙 여부에 대해서 문의가 많이 들어오세요. 근데 내가 간이가세자에서 일반 가세자로 넘어가게 되면요, 전부는 아니어도요, 이 부가세법상 계산 방식으로 인해서 일부라도 매입세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를 해야 돼요. 그럼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요, 이거 고려하고 저거 고려하고 머리가 깨지는 겁니다. 왜 이런 고민을 하게 만드냐는 거예요, 제 얘기는. 법이 탈세를 고민하게 하는 구멍을 만든 거잖아요, 지금. 사견이지만요, 저는 분명히 매입세 공제에 대해서는 간이가세자도 반드시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거에 대해서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지만 개정세법이 오늘의 주제니까 여기까지 할까 합니다. 그리고 좀 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복식부기 의무자는 간이가세자가 될 수 없다고. 물론 이 간이가세자가 되는 기준연도랑 이 복식부기자가 되는 기준연도의 매출은 조금 기준 차이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까지 생각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그냥 간이가세자도 복식부기 의무자도 기준연도의 매출액에 의하여 서비스업은 간이가세자 기준 매출액에 미달해도 충분히 복식부기 의무자가 될 수 있기에 나는 1억 400만 원이 안 넘는다고 무조건 간이가세자다 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라는 점도 참고해서 말씀드립니다. 네, 네 번째입니다. 간이가세 포기 철회 근거 마련입니다. 현재 간이가세자나 신규가세자가 일반가세자 적용 신청을 했을 경우에는요, 3년간은 무조건 의무 적용입니다. 간이가세자로 변경할 수가 없어요. 3년 이전이라도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에서 8,000만 원 미만에 해당되는 경우는요, 적용 신청을 해주겠다고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3년이 안 돼도 내가 간이가세를 다시 받고 싶으시면 해당되는 매출에 부합이 되시면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인데요, 얘도 좀 중요하게 봐주셨으면 해요. 직업안정법에 따라 근로자 공급 용역과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그 사업자의 시설 또는 설비를 이용하여 물건을 제조하거나 수리, 건설하는 등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단순 인력 공급의 경우 면세를 적용해 준다고 합니다. 다만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근로자 파견 용역은 해당되진 않습니다. 네, 우리나라 인력업체 많죠. 예. 그리고 전문 인력 동원 업체도 많습니다. 이 전문이라는 거는 전문가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네, 저희 업체 중에도 건물 관리 용역 회사도 있고요. 이 해당 업종과 비슷한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종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세무 상담을 한번 받아보세요. 면세가 가능하신지. 근데 얘도 재밌는 게요, 이게 관공서를 대상으로 하시는 업체면요, 면세 사업자가 혜택이 많아요, 확실히. 왜냐하면 관공서는 어차피 매입세 공제를 대부분 못 받기 때문에 얘네는 매입세액이라는 그거를 반영 안 한 총 지급액에 대해서 수주를 주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주 입장에서는 당연히 면세 금액으로 수주를 넣게 되면은 아무래도 유리한 입지를 다질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세금적인 것만큼 이득을 볼 수 있으니까요. 근데 문제는 이 인력 공급을 특히 면세 사업장이 아닌 일반 회사에 공급을 하는 경우는요, 득보다 실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큰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면세가요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매출에 대해서 세금을 안 내는 대신요, 매입세 공제를 못 받거든요. 영세율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면 나는 만약에 내가 일반 회사에 인력을 공급해요, 대부분. 근데 면세 사업을 해요. 그러면은 어차피 일반 회사는 보통 부가세를 주고받기 때문에 내가 면세라는 거에 대해서 매출에 대한 이득이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다가 최악의 상황은 뭐냐면 면세 사업자는 매입세액도 공제를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업장은 매입세액 불공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출에 대한 메리트도 없고 도리어 매입세액은 공제를 못 받는 실이 존재하는 경우도 있다는 걸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24년도 부가가치세 개정세법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편만 보신 분들은 전편의 25년도 개정법도 반드시 꼭 보셔가지고요, 완벽한 개정세법을 숙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믿음샘의 이경세 의사였습니다.